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1주년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소통의 1번지, 시사 프로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방송하는 동안에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어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주년 기념으로 오행시 공모 수상작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물 드리려면 저희가 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쭉 내려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시사 1번지 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롯데건강의 크루즈 상품권 그리고 임플란트 판매 세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성 치약 칫솔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시면 빨리 드립니다. 취합해서 보내드려야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송금주 전 의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 어제 우리 1주년 기념 행사 보셨죠? 네, 일부 봤습니다. 예. 예. 김 의원은 오행시 참여 안 하셨나요? 네, 오행시는 안 했고요. 예. 어제 축하 문자만 제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제 발표를 했는데 정말 대상 받으신 분들 포함해서 심사위원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거든요. 네. 그 전날 이제 제작진들이 모여서 400 몇 분 가운데 22분을 골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아침에 나오시는 패널들이 최종적으로 대상을 골랐는데 그 전날 심사하신 분도 그렇고 어제 심사하신 패널 분들도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오행시가 많을 줄은 몰랐다. 네. 1등 가리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네, 그러셨어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제 대상 예. 하신 분들 보니까요. 무등산에서님 그리고 이은주님 두 분 대상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등산에서님은 정말 훌륭한 시조를 보내주셨는데 예, 오늘 아침에 또 헌시를 보내오셨어요. 와. 시덥잖은 제 시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시고 1등으로 가려주시니 번외로 감사의 헌시를 지어 올립니다. 이것도 시사 1번지 운이에요. 그러네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예. 이 정도 되면은 뭐 인간 문화재 같은 걸로 이제 저희가 코로 냄새가 물씬 나요. 예. 대단하시군요. 네. 예. 이분이 이제 감사의 헌시를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시사 1번지 운 한번 떼주실래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사. 사통팔달 전 국민의 가슴에 닿고 있습니다. 일치월장의 기세를 몰아 번창하고 더욱 성장하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방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비욘드 더 로컬. 네. 비욘드 로컬 진짜 그러네요. 예. 네. 우리 KBC 캐치프레이즈가 비욘드 더 로컬인데요. 네, 그걸 또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문장력. 대상 수상자들을 한번 잠깐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예, 무등산에서 좀 내려오시라고요. 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경외감을 갖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불참해야 되는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서 하는 것 곱게 보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만든 측면은 없는가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은 욕설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런 거였죠, 김유정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텐도홀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대통령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제 규탄대회 하면서 구호도 외치고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 도착한 이후에는 또 침묵 시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그 예의를 지킨 것이다.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오후 2시에 또 규탄대회를 합니다. 민생 파탄, 검찰 독재에 대한 규탄대회인데요. 저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그 협력을 요청을 했거든요. 협치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 요청을 할 거였으면은 야당에게 사과를 하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야당에게 한 EX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적어도 유감 표시라도 하면서 사전 차담회에서 그 얘기를 했다면 또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죠. 그러나 야당에게 협치를 구하는 시정연설 자리에서 결국에는 유감 표명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협력을 구한다라고 했으니 향후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유감입니다. 근데 어제 야당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장과 정의당 함께 차담회라고 하죠. 간단하게 참하시면서 환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정의당의 누구였죠? 이은주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은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신인규 변호사 그러면 그때 당시에 김은혜 수석이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지칭한 것이다. 이 XX 발언. 그거 자체를 그러면은 부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저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또 사과까지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좀 사과를 안 하는 거를 좀 버티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그 발언은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또 사실관계의 논쟁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또 영상을 틀어봐야 되는데 명확하게 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거짓 해명이라는 또 비판을 또 직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이게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요구하면 사과를 거부하거나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왜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실이 그때 당시에 인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면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어떤 인사 조치를 한다거나 뭐 뭘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입장을 바꿔야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텐데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대로 놔두고 특별한 해명 없이 이렇게 한다 참 그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실지 저도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거는 민주당이 엄청 잘못한 겁니다. 이거 진짜 큰 자책골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굳이 이제 민주당이 자책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뛰어가서 그 공을 뺏어가지고 막 우리 골대로 뛰어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보면 막 극단적 친일이다 이러니까 뭐 또 우리가 무슨 뭐 조선시대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또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정사 전체로 보면 민주당이 시정연설을 거부한 게 사실 훨씬 더 큰 일인데 이렇게 또 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저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이건. 아니 국민이 다 들었는데 얼굴 싹 바꿔가지고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 말이냐 저 말이냐도 아니고 사과할 일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쉬운 점 뭐였냐면 자 윤석열 대통령 그런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듣고 왜 가만히 있냐고요. 뭐 좀 더 따졌어야죠. 근데 뭐 또 차담회 자리에서 뭐 싸우고 이럴 수야 있겠습니까? 아니 박차고 나와야죠. 네. 박차고 나와야죠. 박차고 민주당 아예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모두 다 박차고 나와. 김은혜 수석이 유일하게 인사 그 개편한 김은혜 수석이 이 XX는 야당에게 한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에서 따지고 한마디 더 나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한 거 잘했냐 못했냐 이 부분 아마 뭐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아무튼
역지사지 해보면 송금주 의원 네. 이 XX 욕설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 해명 없이 또 시정연설 하는데 딱 가서 앉아 있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그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도 그 뭐 사과를 하든 어떤 입장 표시를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어떤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응 없이 그냥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하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대로 들어가 있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미 말은 던져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치라는 게 서로 좀 뭘 던지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서로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핑퐁이 되지 않고 각자의 갈 길을 가는 형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반쪽짜리 국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여튼 좀 뭐 그런 부분들은 아쉬워요. 진중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국회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안 지켜서 와 이분 앞으로 대단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보면 진중권 교수 어쩔 때는 윤석열 대통령 막 칭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평론가죠. 예. 한쪽 평만 들어가지고 그럴 거면 정당 활동을 해야지 뭐 평론가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아니 예. 최근에 다 끝나셨죠? 말씀하세요. 네. 예. 사흘 전인가 홍준표 시장이 아주 이제 가끔 바른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검사 곤조 예. 근성이라고 하면서 검사 곤조 버려야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극히 맞는 말이고 나도 검사 11년 했는데 검사 물 빼는데 8년 걸렸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특수부나 강력부 검사 출신들이 정치하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나 꼭 때려야 되고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복수하고.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특히 한동훈 이 두 분이 꼭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더 때리려고 하고 본인이 맞지 않았어도 자살골 넣은데 화는 도리어 야당한테 도리어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하고 넘어갔어야 될 일인데 그거 받지 못한 거 민주당에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8년 걸리면 어떡하죠?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그러니까 8년 그 홍준표 시장이 8년 걸렸다고 하셔서 3선 됐을 때 나도 비로소 정치인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 끝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정치권에서 잘못된 행위들이 계속 나오는데 양당이 못하기 경쟁처럼 붙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과잉 반응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민주당이 막 뭐라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막 삭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과잉 대응을 하면서 장외 집회만 하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못 얻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지금 사과 안 한 거부터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비판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헌정사상 없던 일을 또 만들어내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게 시원했을 수 있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그냥 둘 다 똑같다. 정말 못하기 경쟁이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시정 연설은 보이콧하는 건 진짜 안 맞는 게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전 단계로 이미 그 어떤 조치를 선 전제로 요구를 했고 그 사이에 또 당사 압수수색까지 있고 한 상태에서 이미 말한 입장이 있는데 그거를 보이콧 안 하고 그냥 들어가 있기도 민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략을 드리자면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이잖아요. 그러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론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수단이 너무 많아요. 근데 김의겸 의원처럼 그런 식의 공격만 하고 또 김남국 의원 막 그런 식으로 뭐 법사위원장한테 이 사람아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정말 실력 있게 보여주고 국민의힘이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반대 지지를 민주당이 잘하기로 흡수를 하면은 더 긴장할 텐데 지금 못하기로 서로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근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사람아 발언 그 딱 들을 때 김도읍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반대입니다. 이 사람아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김도부 위원장 아무리 젊어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게 반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탈권위주의, 예, 나이와 관계없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로 접어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 안 하신 거는 문제 있다고 보지만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얘기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거 안 해주면 시정연설 우리 안 받을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정연설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무고 국회의원도 국민을 대표해서 그걸 들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무의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아니 너희가 이거 안 해주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래.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권리가 아니고 의무인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뭐 사과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렇게까지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 최근에 수사가 이렇게 옥죄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세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특검법까지 수용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지 그것까지 대통령한테 미리 입장 밝혀라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요 책무 권리 의무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적절한 비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을 신나게 두드려 팼어요. 아주 뭐 거의 뭐 병원에 갈 정도로 두드려 팼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못 나와 안 나와. 야 학교 나오는 거는 의무고 책무야. 그리고 나는 지금 그런 선생님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 학교 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 나가서 수업하는 것은 책무야라고 사과 한마디 없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온당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과 선생님의 비유가 딱 등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본인의 자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니까 안 갈래. 그럴 거면 대표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민주당에서 우리 기분 나빠.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아.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도 저를 선출해 준 저희 지역구 안에 저와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도 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당과 사이 안 좋으니까 헌법상 부여된 일을 하지 않을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뭐 원칙적으로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걸 뭐 우리가 뭐 변명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럼 민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어떤 옵션이 있었냐 이거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정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반 합의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압박만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콧밖에 없는데 보이콧했다고 그렇게 막 뭐라 하시면은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가 좀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양당 구조화에서는 누군가 하나는 먼저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이 정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비정상으로만 맞대응을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 지금 계속 못하게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라도 어느 진영에서라도 정상화의 첫발을 띄면 좀 국민들이 그 모습에 오히려 감동하고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뉴스로 더 나오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그리고 듭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유한국당 때랑 또 좀 다른 게 자유한국당 때도 120석 정도 의석이 있는데 장외투쟁한다고 욕 엄청 먹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나름 100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데 왜 장외투쟁을 하냐. 국회 내에서 일을 잘해서 이걸 어필을 해야지.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의 추억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정도로 과반 의석을 지니고 있는 정당이에요. 근데 왜 굳이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점점 바깥으로 끌고 가고 보이콧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가냐. 저는 좀 안 맞는 전략이다. 그거 맞는 지적입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어제 민주당 보이콧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느낌을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어제 비어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셨고 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있는 이런 생명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행은 어떠한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 저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답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돌아볼 부분이 없는가. 그러니까 아쉽다 이런 표현이 좀 나와야 좀 상식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은데 자기 반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네, 그게 검사 곤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곤조라는 표현은 일본 말이니까 근성인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의 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제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비판을 하고 싶었는데요. 헌정사상 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실 공식 발표에 의거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그 막말과 욕설을 날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말의 반성도 없이 저렇게 태연하게 그 출근길 약식 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어제 시정연설 내용들을 보면 지난번에 정작 그 글로벌 펀드 그 회의에서 그 문제의 막말이 나왔던 그 회의에서 1조 달러 지원하겠다. 3년에 걸쳐서. 그 예산도 지금 ODA 예산 협력해달라. 어저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시정연설 안에서. 어느 정도 그 낯이 두꺼우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과해야 되고요. 지금도 안 늦었다고 전 매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의결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었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사과를 받았어야 전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뒷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80석이었던 MB 정권의 민주당의 모습, 지금은 2배가 넘는 의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DJ께서 항상 국회가 야당에게는 가장 강력한 효율적인 투쟁의 장소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출구 없는 대립 계속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제 시정연설에는 조금 들어가서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의견 표명하는, 의사 표명하는, 비판하는 그런 액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도. 여성 의원들은 스카프를 메고 또 남성 의원들은 동일한 넥타이로 또 항의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 다양하게 했었는데 그거는 대통령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들어가서 앉아서 다양하게 그런 그 표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출구 전략을 또 어떻게 마련할 거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이죠. 이 보이콧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이은주 비대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지금 검사 근성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뭐 검사 근성 또 뭐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법정에서 다툴 경우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검사 스타일이 이것은 유죄냐 무죄냐 이것이 그냥 기준이 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좀 했어야 이런 것이 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지적인데 신은기 변호사, 검사들이 대체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법과 정치를 많이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의 영역이고요. 또 대통령은 정치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통합해야 할 더 큰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의 대응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제 만약에 시정연설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항의를 깔끔하게 했더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그 사과 안 하는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 이런 게 더 부각을 받으면서 오히려 여론적으로는 비판을 더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판을 역으로 본인들에게 화살을 지금 돌려서 저를 좀 때려주세요.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전 아쉽고요. 이게 뭐 꼭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 아닙니다. 보통 정치에서도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본인이 튀려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과민하게 과잉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잉 대응 자체에 대해서 또 주목이 되면서 이슈가 다시
새길로 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정밀하게 타겟을 해서 정밀하게 비판하고 또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사과 받아내야죠. 헌법기관들이 그게 집단으로 모욕을 당했는데 국민의힘 당신 국회의원들은 뭐 자존심도 없냐 이런 비판이라도 해가지고 국회 전체적으로 이건 대응을 해야 될 문제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이런 글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아이디는 소개 안 할게요. 내가 민주당 의원 같았으면 윤통 들어올 때 이 XX야 욕설 날려주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인데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도 좋은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장외투쟁으로 가겠다고 완전 선언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단발적인 보이콧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싸우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프레임, 그러니까 다수당은 강자다 이 프레임에 빠져 있거든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 자꾸 다수당이 갖고 있는 좀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약자거든요. 약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굉장히 그 뭐 검찰 수사를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짚어보죠. 연설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물론 이제 11.6 앞두고 일정 겹치지 않게 했다라는 설명이지만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인선도 그렇고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극우 보수 성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 참배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해왔는지 저도 뭐 관련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배 그 자체는 뭐 할 수 있죠. 우리 다 대통령들에 대한 거니까. 근데 뭐 그런 식의 이제 시선을 받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김문수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 인선들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이제 제가 아쉬운 건 그런 겁니다. 저희가 장관이나 이런 인선에서 별로 이렇게 참신하거나 감동적인 인물들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청문회 부담도 있고 좋은 분들이 고사를 많이 한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에서 되게 좋은 인물을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청문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청문회 필요 없는 자리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 오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김문수 인선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참 아쉽습니다. 15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